오늘부터는요 급수를 공부할 건데, 급수를 알려면요 기호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기호 구분, 그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수열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해서 뭐 수열 AN이 뭐다 저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지난 시간에 한 거 생각해 보니까 리미트 수열 AN의 극한값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죠? AN이 뭐냐,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이런 걸 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수학 2에서 그 수열의 합 같은 거요, 그러니까 2항부터 A랑 A2랑 해가지고 2항부터 해가지고 N항까지 더한 거를 시그마를 써서 나타냈습니다. 그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이거를 보통 우리가 서메이션 합이라고 해가지고 SN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 위에서 말하는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는 거야? 그죠? SN을 말하는 거였죠. 자, 여기까지 납득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급수는 뭐냐? 급수로 와서요. 급수는 누구랑 관계 있느냐? AN과 요거와 관계 있을까요? 이거와 관계 있을까요? 뭐들은 보시면 급수는 수열 AN 이거 관계 있는 건 둘 다 합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급수는 수열의 극한값도 아니고요, 수열의 합도 아닙니다. 1단계로 얘기하면, 간단히 말하면 요겁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SN이란 거는 1항부터 2항부터 해가지고 n항까지 더한 건데 n이 무한대로 간다는 거니까, 그죠? 그쵸? n이 이게 무한대로 가면 계속 더하는 겁니까? 그죠? 계속 더하는 거. 수열은 수열이되 끝없이 반복되는, 그쵸? 무한입니다. 무한 수열의 합. 무한수열의 합이 바로 급수가 되겠습니다. 급수를 수열로 보시면 안 됩니다. 수열의 극한값이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무한 수열의 합입니다. 합. 그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고요. 이걸 시그마 쓰면 그럼 뭐죠? 요게 SN이니까 뭐 쓰면 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가 되겠고, 그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되는 거죠. 요거를 요 부분을 합쳐서 요렇게 쓰기도 해요. 요거 합쳐서 이 쓰기 귀찮으니까 이걸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냐?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시그마 더하라 뭐를? AN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표현은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야겠고, 이렇게도 읽혀야 되겠고, 이렇게도 읽혀야겠습니다. 세 가지 다 읽혀야겠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정리했습니다. 급수란 게 뭐라고요? 무한 수열의 합이고,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그러니까 수열을 계속 더하는 거. 1항, 2항,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땡땡땡 해가지고 AN이 끝이 아니라 계속 땡땡땡인 거. 무한 수열을 계속 더하는 거죠. 그럼 이 상식적으로 이게 무슨 값이 떨어지겠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게 왜 리미트를 썼냐면, 이게 가까워진다는 거지 딱 그 값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딱 그 값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동하신 게 뭐냐면, 이걸 시그마 썼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더하면 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수열의 합의 극한값이 되는 거야. 수열의 합의 극한값. 그러니까 그 값에 아주 가까워지는 거지 딱 그 값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열의 극한값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이 어떤 값이 된다고 하면, 이 값이 수열의 극한값이, 그러니까 수열을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 값이 되는 게 아니었죠. 그 값에 굉장히 가까워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라 그래서 다 더하면 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다 더한 것의 극한값이 그거와 아주 근접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현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라든가, 아니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러분이 SN. 사실 여러분 문제 풀 때 우리는 대부분 이걸 씁니다. 수열의 부분합을 구해서. 이걸 부분합이라고 명칭해요. 왜냐하면 무한수열이 있어서는 그 1부터 n항까지는 부분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SN을 부분합이라고 해요. 부분합. 그러니까 수열의 부분 1항부터 n항까지 구한다면 그거의 극한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분합을 구해서 부분합에 뭘 구한다? 극한값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극한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급수라는 게.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 안 할 수도 있고 존재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또는 시그마로 다 바꿔서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가 1항부터 n항까지 ak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열은, 이 ak라는 수열은 뭐가 되느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게 모두 다 됩니다. 뭐 부분분수라든가 교대급수, 그죠? 그 다음에 뭐 등비수열, 등차수열, 개차수열, 조화수열, 그죠? 점화식 표현된 대부분의 수열이 다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급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기본 정의를 확실히 알아두시고 나면 이제부터는 뭘 하냐면 이 급수들 다양한 형태로 주어진 거, 뭐 부분분수라든가 등비수열, 등차수열, 개차수열, 조화수열 같은 수열 이 수열의 합, 무한수열의 합의 극한값들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존재하지 않다면 왜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정리를 앞에 수열의 합하고 비교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기 전에 풀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 여러분 다룬 주제가 이제 간단한 부분분수 얘기거든요. 부분분수 얘기를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주 한 건데요. 한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부분분수가 보통 식이 이렇게 주어지죠. a b분의 1이 주어지면 여러분이 a분의 1 빼기 b분의 1을 해서 이게 뭐 연속된 거면 이제 쭉 나열하면 서로 소거 되겠죠. 예, 그런 뜻이고, 주의할 점은 뭐였습니까? a분의 1을 바로 이렇게 바꿔 쓰면 안 되고요. 그죠? 이걸 통분해 보면 a분의 1 빼기 b분의 1을 해보면 a b분의 b-a 아닙니까? 분모 a, b 통 이것도 b 곱하면 될 거고, 이것도 a면 이것도 a 곱하면 되니까 b-a가 오니까 반드시 b-a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쓰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찾으시면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계산할 때 이 부분이 음수가 되면 안 좋으니까, 양수가 되면 좋으니까 분모가 작은 쪽에서 분모가 큰 쪽을 빼면 돼. 사실 분모가 작은 쪽이 더 큰 거니까요. 분모가 작은 거에서 분모가 큰 걸 좀 빼주시면 되겠고, 둘 격차를 바로 써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를테면 만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거 n 플러스 m 플러스 1분의 1, 이거 격차 1이니까 바로 뭐 쓰면 돼. 그죠? 분모 작은 거 n분의 1 빼기 m 플러스 1분의 1이고요. 격차 1이니까 안 쓰면 그만입니다. 맞습니까? m 플러스 1에서 m 빼면 1이니까요. 납득되십니까? 여러분 한번 한 거니까 간단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m-1 곱하기 m 플러스 1분의 1은 어떻게 되느냐? 분모 작은 거 n-1분의 1 빼기 m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격차 있느냐? 격차 있습니다. 격차 얼마? m-1과 m 플러스 1은 격차 2죠. 그러니까 앞에 분모, 앞에 분수 2분의 1을 붙여줘야 되는 거죠. 이외에 다른 것들 뭐 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2n-1에 2n 플러스 3을 하면 분모 작은 거 2n-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3분의 1 하고요. 둘 격차를 뺍니다. 2n 플러스 3에서 2n-1을 빼니까 격차가 4죠. 그러니까 여러분 2n 기준에서 이쪽으로 3, 이쪽으로 마이너스니까 1이니까 격차 4. 바로 계산되잖아요. 4분의 1 이렇게 바로 써서 계산하는 연습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분수 요체는 이렇게 시그마를 풀어서 더하다 보면은 뭐 이런 거 같은 연속된 항이니까 이제 뭐 1항, 2항 이렇게 더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막 소거가 돼, 연속돼서 뭐 하나 건너뛰든 뭐 두 개 건너뛰든 소거가 돼서 앞에 몇 개랑 뒤에 뭐 한두 개, 앞에 한 개면 뒤에 한 개, 앞에 두 개면 뒤에 두 개 남아가지고 이거의 극한값을 구해서 우리가 급수의 합을, 그러니까 급수의 합이 아니고 급수의 극한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급수의 합이란 말, 아까 제가 말이 헛나왔는데 급수의 합이란 말을 넣고 그냥 급수의 극한값입니다. 그죠? 되겠습니까? 네. 무한급수가 바로 그냥 무한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합이란 표현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 부분분수 관련된 급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1번 보시겠습니다. 수열 an에 대해서 다항식 an의 x의 제곱 플러스 2anx 플러스 2가 x-n으로 나눠 떨어질 때, 자, 첫 번째 다항식 요게 나눠 떨어질 때 급수, 그죠? 급수 뜻이 이겁니다. 급수 뜻이 뭐 이거죠. 1항부터 N항까지 무한대로 계속 더해라. 무한수열의 합은 뭐냐? an의 급수, 그죠? an의, 그러니까 급수 1항부터 N항까지 an의 무한수열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죠. 값이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 다음 다항식이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 해야 될 거는 요겁니다. 일단은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아셔야겠네요. 요 주황색 부분. 요걸 여러분 나머지 정리라고 합니다. 언제 나옵니까? 1학년 때 배우셨죠? 1학년 때 배우신 건데요. 잠깐 내용 정리를 잠깐 해보면요. 요런 얘기입니다. 뭐 간단히 할까요? 예를 들어 숫자를 여러분이 한 뭐 14? 15. 한 15 할까요? 15를 여러분 7로 나눠보면은 뭐 2하고 14하고 1이죠. 굉장히 간단한 건데. 그러면은 실제 숫자에서 이 나머지, 요게 이제 2라는 게 몫이고요. 요 1이 나머지 아닙니까? 나머지는 7보다 작아야 돼, 숫자는. 그죠? 근데 이걸 식으로 바꾸면 fx, 그러니까 요 주어진 뭐 예를 들어 hx라는 식을 x에 달린 식이죠. fx로 나누면요. 요 나머지는 어쨌든 fx랑 차수가 같다고 하면 여러분 여기다 뭐 몫에다 뭘 더 넣어서 더 빼서 빼낼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식으로 바꿔주면 이 나머지라는 식 rx라는 식은 요 주어진 나누는, 그러니까 제식이라 그러죠. 요 나누는 식보다는 차수가 하나 낮아야 돼. 그러니까 숫자는 하나 작은 거면 차수가 하나 낮아야 돼. 그러니까 이를테면 주어진 fx가 2차식이면 나머지는 최소한 1차식 이하로 가야 돼. 1차식이나 상수항이 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fx가 여기 주어진 것처럼 몇 차식이면 1차식이면 얘는 무조건 상수항인 겁니다. 특히 요럴 때, 그죠? 이걸 활용해서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항등식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저 숫자 나온 거 15란 숫자는 원래 숫자는 7에다가 몫인 2를 곱하고 나머지 2를 더하면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식도. hx나 원래 식을 알고 싶으면 fx에다가 몫인 qx를 곱하고 나머지를 쓰면 되는데 이제 편의상 rx라고 하죠. 근데 주어진 것처럼 이거는 항등식인 겁니다. hx랑, 그러니까 좌변에는 hx랑 우변에 있는 fx 곱하기 gx에다가 rx 더한 거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x에 뭘 넣어도 성립합니다. 이걸 이제 나머지 정리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특화된 주어진 fx식처럼 식이 예를 들어서 x 마이너스 n인가요? 예. x 마이너스 n으로 나눴다고 몫이 qx라고 하면 나머지가 상수항이 되겠죠? 왜냐하면 나누는 식이 요 식이 1차식이기 때문에 차수가 낮은 건 상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럼 상수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얘가 항등식 아닙니까? hx랑 얘랑 같잖아요. x에 뭘 넣어도 성립하는데 이 상수를 알고 싶어요. 가만 봤더니 얘가 뭔지 모르는데 얘만 빨리 알고 싶거든. 요거 0 되면 되지 않겠냐는 거죠. 여기다 n을 집어넣으면 이건 0이 되는 거죠. r 값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x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그렇죠. x에다가 n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h의 식에다가 n을 넣으면은 요게 r이 되는 거죠. 요게 나머지 정리의 요체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차식으로 나눈 경우는 저렇게 x에다가 그 나누는 식에 0을 만드는 값을 집어넣어서 나머지 상수값을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자주 나오는 패턴인데요. 나머지 정리. 이 정도 아시면 바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문제 생각해 보면 요 주황색을 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파란색 주황색으로 한번 써보면요. 저 식이 이런 뜻이에요. an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2anx, 그 다음 플러스 2가 x 마이너스 안으로 나눠 떨어진다. 몫이 모르니까 qx를 쓰면 나머지가 0인 거야. 안 쓰면 그만인 거죠. 안 쓰면 그만인 거야. 자, 그럼 이거 n에 대한 식을 알아야 뭐 구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구할 수 있냐? 그렇지. 아까처럼 여기를 0을 만드는 걸 찾는 겁니다. 그죠? x에 뭘 집어넣는다? x에 n을 집어넣으면 이 식은 항등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x에 n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n의 제곱 곱하기 an이고 그 다음 2nan이고 더하기 2는 0인 겁니다. 이 식을 만족한다는 거죠. 그럼 뭘 구할 수 있어? 그렇죠. 이제 an의 관련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그러면은 an이 있으니까 an을 묶어서 이거 정리하시면 돼요. an을 구하면 되니까 n 곱하기 n 플러스 2로 묶으면 되고 요게 an이고요. 마이너스 2죠. 따라서 우리가 an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해보니까 n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라고 하는 an 관련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1단계를 벗어났어요. 바로 뭡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부분분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부분분수를 더할 때 부분수로 된 형태의 급수는 어떻게 한다? 그렇죠. 부분합을 먼저 구해서 쭉 나열해서 부분수 형태로 바꾼 다음에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누는 방법 말씀드렸죠. 자, 그럼 부분합부터 구해 봐야겠습니다. 그럼 주어진 거. 자,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아까 급수합은 어떻게 구하냐면 부분합을 구해서 극한값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하시고 k는 1부터 n까지 ak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시그마 k1부터 n까지 갈 때 ak인데 이거 부분분수니까 계산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부분분수로 만들어 봅시다. 아까 우리 공부했었으니까요. 이 친구 한번 만들어 보죠. 자, 괄호 놔두시고 일단 n하고 n 플러스 2, 요 n하고 n 플러스 2니까 요 두 개 나눌 건데요. 분모 작은 걸 앞에 쓰랬죠. 예,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썼습니다. 둘 격차 얼마인가요? 2죠. 2. 2가 근데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안 바꾸면 되는 거죠. 앞에 마이너스만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왜? n 플러스 n 빼면 2니까 2는 필요 없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마이너스를 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계산할 때 그럼 여러분이 조언을 좀 드리면, 여러분 이거를 마이너스를 넣어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일단 순서대로 보는 게 중요하니까 마이너스 그냥 앞으로 빼서 놔두시는 게 낫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AN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 마이너스 놓고 여기 뭐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로 바꿔서 이제 쭉 나열해서 부분합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극한값을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돌아와서요.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다 이걸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저걸 넣을 건데요. 일단 k를 한번 써볼까요? 1부터 n까지 처음이니까.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거는 앞에 마이너스로 뺍시다. 마이너스 빼고 바로 쓰겠습니다. 뭐냐면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하는 거는 여러분 잘 하는 겁니다. 는 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하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중괄호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괄호 여러분 이렇게 써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항일 때 대입한 거 2항일 때 뭐 소괄호 쳐가지고 덧셈해서 지워지는 거를 보시면 되겠어요. 기억나시죠? 그죠? 그럼 1 넣겠습니다. 1항을 넣으면은 1 빼기 3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 2 넣습니다. 2분의 1 빼기 4분의 1. 자, 3 넣습니다. 3분의 1 빼기 5분의 1. 자,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보이네요? 그죠? 뭐 더 하셔도 되고, 그만두셔도 괜찮고요. 4 하면은 4분의 1 빼기 6분의 1. 자, 땡땡땡. 자, 뒤에 뭘 적어서 부분합을 어디까지 할 거냐? n항까지 할 건데, 뒤에 몇 개를 더 적느냐면요. 지워지는 거 먼저 보실까요?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자,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그럼 뭐 5분의 1, 6분의 1 지워질 텐데, 앞에 몇 개 남았어요? 앞에 2개가 남았죠? 그러니까 뒤에도 2개를 여유 있게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n항이 아니고 n-1항부터. 그러면 n-1을 넣습니다. 그럼 괄호 열고 뭐냐면 n-1분의 1이고 거기다 2 더하니까 n 플러스 1분의 1이고 그 다음 n항이죠.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해서 중괄호 다지면 되겠습니다. 그럼 소거되는 거는 마찬가지. 뒤에 게 계속 큰 게 나오니까요. 그죠? 큰 게 나오니까 n-1분의 1이나 그죠? n분의 1은 나올 건데 요걸 없앨 방법은 없죠. 요 뒤로 가야 뒤쪽이 큰 게 나오니까요. 앞에 2개 남았으니까 뒤에 2개도 남은 것이다 하면 되겠습니다. 됩니까? 그래서 는 해서요. 마이너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요거 남은 게 뭐 남았느냐면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요렇게 남았습니다. 자, 어떨까? 여기까지 정리할 되죠? 예. 그럼 간단한 게 나왔습니다. 1하고 2분의 1은 숫자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1분의 1이랑 n 플러스 2분의 1은 여러분 잘 아는 무한대분의 상수값 0입니다. 0. 계산할 게 없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자, 처음 문제인데 여러분 부분 분수도 알아야 되고요. 나머지 정리까지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주 나오는 패턴이니까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겠습니다. 아시겠죠?